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오늘 발표 기도를 했습니다만 일단 내일 이제 그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기사로 보면 신임 부총리 관련해서 취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중국 바이오시밀러가 최초로 FDA 허가 관련되는 기사가 또 기사되는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19만 원대 눈앞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가는 이제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연준의 피봇 관련되는 부분들이 살짝 이제 팁토우가 이제 피봇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거세게 시장은 지금 실제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0.75bp 관련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예상되는 어떤 분위기로 주가 상승에도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도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배팅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 다우 S&P 같은 경우는 0.1, 0.19% 좀 하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약세 흐름,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 먼저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어떤 흐름의 양봉이 나오면서 2614, 45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늘면서 양봉이 좀 제대로 좀 서 있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9월달 고점들을 살짝 넘어가고 있고 올해의 고점은 이제 2668 정도 선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2700선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간들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 대비해서 2차 전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입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흐름들은 이제 결국 금요일 날 나왔던 7%짜리 연봉을 결국 이제 3일 정도 갭업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일단은 탈환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이때 거래량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장중에는 이제 18만 9,300원대까지 19만원 부근까지 5장에 2시 정도 돼서 올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18만 6천원대, 그래서 종가는 이제 18만 6,300원대까지 한 3% 상승을 또 마쳤고, 시간에는 다시 한 600원 정도 올라와서 18만 6,900원대죠. 그래서 제가 지지선 가격을 계속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16만 5천원,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이제 이때 넘어가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6만 5천원이 안 깨지면 돌파가 계속 유지되는 강한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만 3천원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3천원권이 이제 금요일날 이탈되었다가 이 부분들이 3일 연속 올라오면서 이 부분도 회복이 되어서 올선 밑단으로 어제 올라왔고, 오늘은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넘어가는 흐름 시도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윗단의 지지선이 18만원대인데, 이 부분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18만 중반이니까 10월 12일 날 이제 장중에 고점을 뚫었던 그때 가격이 이제 18만 4,100원이 이제 기존의 고가였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이제 넘어갔다가 이제 오늘은 이 부분들이 이제 종가상으로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50일주 신고가 흐름이죠. 신고가 흐름을 나오면서 월봉상에서 이제 중요한 가격대인 작년도 그 1월 달에 나왔던 19만원대 초반 이 가격까지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라운드 피겨 가격인 20만원대 이 부분이 이제 간통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그 2021년도에 나타났던 가격 조정, 그 다음에 2년 동안 나타났던 기간 조정을 가격으로도 이제 넘어가는 어떤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일단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연기금의 어떤 수급 흐름들이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9일 연속으로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사면 사실 이제 뭐 그 금융투자 보험 투신도 연기금이 가장 좀 많이 사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를 준해서 조금 이제 수급들이 연동되는데, 오늘은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일단 다 매수하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흐름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이제 뭐 계속 이제 파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장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이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UBS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UBS가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매수 흐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구별로 조금 살펴보면, 이때가 이제 12월 8일인데요. 12월 8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봉이 나왔을 때 흐름들.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UBS 쪽이었고, 이 코스피 200 관련되는 정기 변경 이벤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최근에는 이제 이 그 공매도 관련되는 잔고가 많은 쪽의 흐름들에서는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 라인으로 조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이번 주 들어서 전체 지난주까지만 합하면 지난주에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UBS가 매수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메릴린치라든지 기존에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 다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쇼커버링이 나오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이제 모건스탠이라든지 JP모건 여기 쪽도 이제 그 순매수 흐름으로 쇼커버링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상승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보시게 되면 수급이 프로그램 쪽은 계속 이제 셀트리온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양매수 흐름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내년도는 사실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얼마만큼 좀 강하게 가느냐. 이게 월봉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바닥권 이제 가격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어떤 흐름이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 캐파들, 룸들은 많이 남아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공매도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까, 예산안 관련되는 부분 이제 처리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했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이었고, 그 다음 내년도 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최상목 부총리 후보 관련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뭐 취임되는 시점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금액으로는 뭐 30억, 50억에서 50억 이야기가 제일 일단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대선 공약에 어떤 공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5년도까지 그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시행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합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도 전격적으로 했듯이 대통령실에서 이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룰 수 없다.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 이 공약을 이제 건의해서 간철시켰던 핵심이사가 현재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제기하고, 최상목 이제 그 경제수석도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마쳐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일단 강하게 지금 추진하는 방침이니까, 오늘 그 본회의 관련해서 예산안 관련되는 부분이 상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이 상정이 되니까 이 이후에 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빠르게 연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계속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 2019년도부터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경쟁이 심화될 때 빅파마도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중국이나 이제 인도 쪽에서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느 섹터든지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빠르게 조금 패스트 팔로우 하는 어떤 흐름이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준시 쪽에서 피디번 쪽에서도 록트로지가 그 FDA 승인을 받았는데, 또 바이오테라 솔루션스도 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아브지비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한국하고 뭐 동격이다 이렇게 뭐 보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제 그 바이오를 전략적 신흥 사업으로 지금 지정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만 기사를 보면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달라붙고 있고, 이번에 허가받았던 바이오테라 솔루션도 바이오시밀러만 지금 한 20개 정도가 진행 중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도 쪽이나 중국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얕잡아 볼 수 있는 지금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그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 그 바이오시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이게 또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후위 쪽에 어떤 허가를 받아서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 이제 왕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또 치열할지 대비들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결국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뭐 넘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쟁 강도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치열해진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가장 뭐 중요한 호재가 되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기에 올라가려면 항상 이제 뭐 작년도 하반기 2021년도에도 좀 무산이 됐는데, 지금의 어떤 이제 바닥권 탈출은 내년도 금리 인하의 이제 본격적인 반영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KLX 지금 헬스케어 지수가 12월만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지금 이제 한 2배 이상 추월하면서 강한 좀 상승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내년도 이제 제약과의 합병,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병 이후에 또 미국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주가에 계속 이제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공매도 그 수량은 한 15,000주 정도가 되었고요.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월요일 기준으로 210만 주. 그 다음에 대차 관련해서는 상한이 훨씬 많이 또 일어났던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흐름들에서 셀트리온의 이제 그 장기 바닥권 탈출 이후에 이제 20만원, 뭐 내년도 25만원, 30만원대 이런 어떤 장기 어떤 상승의 흐름들, 기대감들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